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경제력 때문에 이혼만은 하지 말자 생각하며 8년을 참았습니다. 돈이 뭔지 많지도 않은 남편 월급이 아쉬워서 백인잎을 눈물로 적시며 혼자 참았던 날이 많았는데요. 지금 저는 돈도 깍질 가득했던 시댁과 남편으로부터도 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의 사연을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상 상고를 졸업하고 식품공장 사무직 격리로 일을 했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6살이 많았고 같은 사무실의 대리였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이었기에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어렵기만 했죠. 그래서인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 그 남자에게 큰 호감을 느끼다가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그 남자는 저에게 정말 다정하고 큰 사람처럼 보였어요. 듬직하고 든든해 보였죠.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엄마랑만 살았는데 저희 엄마 저에게 참 잘해주셨지만 제 마음 한켠에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꼭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귀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임신을 했으니 그참에 결혼까지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만약 결혼을 하면 저도 같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결혼 꼭 해야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남자가 너무 좋았고 또 뱃속의 아이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 남자 결혼하고 보니 참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든든하고 듬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해줄 것처럼 굴었는데요. 결혼하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에다가 게으르고 성격도 정말 애 같은 면이 많더라고요. 자기 기분 상하게 하면 며칠이고 말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집안 분위기까지 험악하게 만들어서 옆 사람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요. 게다가 결혼 전에는 회사에서 늘 마주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후에는 집에 거의 붙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맨날 술 약속이니 친구 모임이니 뭐니 하면서 저는 집에 홀로 놔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다녔죠. 꼭 총각처럼요. 그 집에 기댈 사람이라고 온 남편 하나뿐인데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 결혼 전에 찾아뵀을 때도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긴 했어요. 제가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친정도 그저 그렇다면서요. 그런 말씀이 참 속상했지만 바보 같았던 저는 제가 더욱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잘 보이고 싶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의를 자처한 거죠. 그런 식으로 숙이고 들어간 결혼에서 대접받을 리가 없고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배가 불러오면서 회사는 그만둬야 했는데요. 그 후로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몇 끼 식사도 다 제가 차려드리고 한숨 돌린 틈도 없이 온 집안을 쓸고 닦아야 했어요. 워낙 오래된 집이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빼곡하다 보니 솔직히 제가 나름대로 치우고 정리를 해도 늘 어수선하고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땅바닥에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게으르다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느냐 혼을 내고 입을 대셨기에 저는 매일같이 부지런히 집을 치워야 했습니다. 만삭의 몸에도 거의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는데 오래된 화장실이라 역한 냄새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수구 쪽 청소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속에서 받쳐서 몰래 통하면서까지 청소를 해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쓰러울 정도로 악착같이 집을 치우고 닦았어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어머님한테 욕 안 먹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머님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너네 엄마는 집에서 그렇게 해 라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정말 기분 나쁘고 그 소리 안 듣고 싶어서 더 악착같이 굴었던 것도 있습니다. 시부모님 셋이 새끼 밥 차려드리고 남편 퇴근하고 오면 남편 밥도 또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주방 정리하고 가족들 거실에서 TV 보며 깔깔대고 있을 때도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족들 밥은 열심히 챙겨대도 정작 저는 잘 못 먹어서 임신했는데도 살이 빠질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그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으니 살림도 몹시 쪼들렸습니다. 아버님은 간헐적으로 일을 나가시는 듯 했는데 수입이 크지 않았고 그 집 자체가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정말 쪼들려서 장을 볼 때는 콩나물 한 봉지 사는 것도 고민하면서 사야 했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결혼 생활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친정 엄마에게 내색은 못했습니다. 애초에 시부모님들 밥 차려줘야 해서 20분 거리인 친정에도 거의 못 갔지만요. 결혼 극 초반에야 남편이 저에게 수고한다고도 하고 고맙다고도 했지 시간이 지나니까 대놓고 식모 취급이더군요. 무시하고요. 네, 어찌 보면 저는 그 집의 식모였죠. 돈도 안 받고 죽어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식모요. 아이를 낳고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육아는 육아대로 하고 집안일도 그대로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님은 며느리 들였다는 이유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없으면서 이래저래 잔소리는 심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도대체 뭘까, 내가 공짜로 일해주고 밥해주러 결혼해서 여기에 있는 걸까 극도의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사랑했지만 임신만 아니었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아무 죄 없는 아이한테까지 원망이 들었어요. 그냥 눈을 감으면 다시 안 뜨고 싶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씩씩하게 행동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시부모님이 핀잔하거나 남편이 무시해도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하지만 속에서는 그게 다 골마가는지 자꾸만 그냥 콱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예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고 거기서 취업까지 해서 더 보기가 힘들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내려왔다고 보자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좋아했던 친구기에 저도 겨우 시간을 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초췌하고 안 좋아 보이냐고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는 결국 친구 앞에서 펑펑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했어요. 친구는 몹시 속상해하면서 안 되겠다고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 보라 권유하더라고요. 우울증인 것 같다고요. 저는 그럴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했는데 친구가 너 이러다가 죽는다고 제발 스스로를 보살피리 하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참 복잡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전만 해도 오랜만에 친구를 보는 거라 설레었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하소연을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나 이렇게 사는 거 굳이 친구에게까지 말해서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또 한편으론 저도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살다 보니 그냥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친구에게 다 털어놓고 진짜 제 속마음을 저도 꺼내놓고 보니 몹시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은 더 우울했는데 친구가 저 대신 정신과 상담을 잡아놨다며 나오라는 겁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친구가 저를 위해 일부러 상담까지 잡은 거라고 하니 나가야겠더라고요.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밥은 다 차려놨으니 아이만 조금 봐달라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너 왜 자꾸 친구 만난다면서 밖으로 놔두냐? 친구 맞아. 어디서 늦바람 난 거 아니고 그러면서 톡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저장 보는 거 말고 거의 외출도 잘 안 했는데 참 너무하신다 싶더라고요. 며느리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셈 치고 상담 가는 건데요. 애까지 내팽개치고 뭔 놈의 친구냐고 한참 뭐라 하시는 거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 나왔습니다. 상담받으니 우울증이 굉장히 극심하대요. 게다가 감염성 우울증 증세로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고 밝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우울증 증세가 몹시 심각한 상태라며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약도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날 정말 펑펑 울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친정이 못 살고 해온 것도 없이 결혼을 했고 내가 사회에 나가봐야 뭘 할 수 있겠냐며 늘 저를 후려치는 말들을 결혼 생활 내내 듣고 살았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저도 제가 그런 것 같았고요.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죽어라 하고 밥 차리고 해보고 기죽어서 살았는데 뭔가 그때 일을 계기로 저도 좀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저의 유일한 편일 수밖에 없는 엄마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 꾸준히 받아보라며 상담비도 엄마가 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몰래몰래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결국 어머님과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외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대로라면 죽고 싶어서 좀 살자고 치료받은 게 잘못인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장 보러 나간 데 놓고 자꾸 늦게 들어오니까 뭔가 수상하다면서 남편에게 다 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몰래 제 뒤를 캐다가 제 약을 보고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정신과 치료가 죄도 아니고 오히려 우울증이 극심한데도 그걸 숨겨가며 지낸 며느리가 불쌍하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막 핏대까지 세우며 화를 내시더군요. 너 정신병까지 있으면서 속이고 결혼했냐? 정신병 아니고 우울증이에요. 네가 뭐가 우울한데 결혼하고 매일같이 집안일해, 식사 준비해, 육아해. 저만을 위한 시간도 없고 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눈물까지 흘리며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으면 시부모님도 남편도 조금은 미안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펄쩍 뛰시더군요. 얘 좀 봐, 누가 보면 너 구박하고 못살게 굴 줄 알겠다. 가진 거 없이 애가져서 덜렁 결혼까지 한 주제에 그럼 네가 뭘 할 건데? 집에서 놀면서 살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너 뭐 할 건데? 다 그러고 산다. 왜 혼자 유난히 청승이야? 그렇게 사는 거 병원 가서 치료까지 받아야 될 일이야. 다 그러고 살아. 너만 그러고 사는 줄 아니? 거기다가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뭐 우울증 치료 그딴 거나 하면서 돈이나 쳐쓰고 있냐? 너 되게 시간 많고 심심한가 보다. 라더군요. 어머님은 둘째치고 남편한테까지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가 대주신 거야. 당신도 쓴 거 하나도 없어. 장모님도 참 어지간하다. 정신병이는 딸내미 속이고 결혼까지 시키고 몰래 치료비 내주고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나를 달라고 그래. 그 말에 저는 완전 꼭지가 돌더라고요.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집 구석에서 처박혀서 죽어라 해보고 집안일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손을 확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싸운 적도 한 번씩 있었지만 그런 행동은 처음 봤거든요. 저희 아이 옆에서 울고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 때리려고 진짜 마음 같아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살자. 뭐 나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상담받은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살려면 결국 여기서 벗어나야겠더라고. 제 말에 남편도 시부모님도 비웃었습니다. 이혼은 아무나 하니 네가 뭐 있다고 돈은 있어서 이혼해 뭐 먹고 살려고 저도 비웃어주었죠. 뭐래도 못 먹고 살겠어요. 여기서도 돈 한 푼 없이 공짜 식모노를 5년이나 해줬는데 이혼해 그럼 누가 아쉬운데. 나중에 잘못했다고 바짓가랑이 자꾸 울지나 마.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할 일 없으니까 이혼해. 저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야, 민승이는 두고 가. 어디 남의 손주를 데리고 가. 정신병까지 있는 주제에 애를 본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평소에 애를 봐주면 얼마나 봐줬다고 저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데리고 갈 거라고 했고 거기서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애가 너무 울고 저도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일단은 저만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애 생각에 너무 눈에 밟혀서 친정 엄마에게 울면서 하소연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민승이가 눈에 밟혀도 좀 참을 하셨습니다. 한창 손 많이 가는 시기인데 너 없이 그 사람들 고생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데리고 가라고 할 거라고요. 저는 아이가 너무 눈에 밟혀서 힘들었지만 제가 달라고 한다고 줄 인간들도 아니었기에 일단 기다렸습니다. 이혼 준비도 하면서요. 남편은 전화해서 애까지 버리고 집 나갔다고 잘하는 짓이라며 저를 조롱했고 저는 그런 폭언들까지 다 증거로 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폭언을 당했다는 걸 주장했고 남편은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정신과 치료를 숨긴 걸 빌미삼아 반박하며 양육권도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정말 저희 엄마 말대로 이혼 소송 시작하고 2달도 채 안 돼서 저한테 양육권 준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싫어서 아이 못 준다고 한 거지 애를 제대로 보실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더욱 그렇고요. 저희 시부모님도 엄청 게으른 성격들이고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지 아이 밥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저희 애도 좀 예민한 기질이 있는 편인데다 남편이나 아버님은 아예 나 몰라라 하니 어머님 혼자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아이는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게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아이가 없어야 당신 아들이 재혼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저는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왔고 양육권도 제가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별로 없고 약해서 그냥 적은 금액으로 합의 보고 이혼도 했고요. 저는 그때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끝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정말 홀가분하고 속 시원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애초에 좋은 거 하나 없는 결혼 생활이었기에 더 홀가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댈 순 없으니까요. 저는 엄마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갈치조림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그렇게까지 잘 되는 건 아니어서 저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취업이 잘 안 돼서 일단은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돕기로 했죠.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요.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 식당이 마냥 맛있고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 보니 단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음식들도 맛이 평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엄마와 함께 음식에 대한 보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음식 만드는 걸 워낙 좋아했고 손맛도 꽤 있다고 자부해요. 저희 시부모님 매일 저한테 잔소리해도 제가 만들어준 음식은 좋아하셨거든요.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쉬는 날에도 맛집을 다니면서 보완을 했고 주방 동선도 개선을 많이 했죠. 그리고 홀도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분위기여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동네 분들만 주로 왔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시도해가며 젊은 사람들과 타 지역 사람들까지 모을 방법을 생각했죠. 그때 제 모습에 제가 놀랐어요. 결혼 기간 동안 수동적으로 매일 밥하고 집안일만 하고 무기력했던 제가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노력한다는 모습이 너무 기뻤거든요. 병원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성 우울증이었는데 결국 스트레스의 근원이 사라진 상태라 엄청 호전이되었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신나고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때 알았네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처럼 제가 그렇게 애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니 장사도 점차 잘 됐습니다. 입소문까지 타면서 멀리 동네 분들까지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요. 바쁜 타임에는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였죠. 돈 버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엄마와 일했고 너무 바빠서 직원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너무 내부가 좁아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 고민하다가 마침 근처 상가에 넓은 1층 자리에 임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요점시계 가게를 하나 더 내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에서 수용이 안 되는 손님분들은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한 거였죠. 엄마와 저는 직원도 더 늘리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직원을 많이 늘리면서 엄마와 저도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맨날 아이가 유치원 하원하고 오면 가게로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아이는 가게에 딸린 작은 공간에서 혼자 놀거나 TV를 봤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부터는 아이를 데리고 많이 다니게 되었죠. 돈 걱정해서 아이 옷이나 물건도 주로 물려받거나 중고매매를 이용했는데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사줄 수도 있고 좋은데 데리고 다닐 수도 있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아이랑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차도 마련했고요. 이혼 전 그렇게 답답이 시절로 살았던 게 마치 전생인 것처럼 저는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주방에서도 일을 하고 홀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그날은 홀이 워낙 정신없어 보여서 홀에서 주문을 받으려 할 때였습니다. 정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주문받으러 그 테이블에 갔다가 그 얼굴들을 보는데 진짜 그때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시모 저를 보고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핏 비웃더라고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밥순이로 살기 싫다고 나가더니 결국 나가서도 밥해주는 식당 취업해서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 어때서요? 그 거지 같은 집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좋은데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 싹 굳더라고요. 전 남편도 발끈하고요. 너 말 다 했냐? 됐고 식당에 밥 먹으러 왔으면 주문이나 하세요. 전 남편 제 말이 빈정대더군요. 그래도 꼴의 맛집이라고 유명한데 취업했네. 야, 이혼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이혼해달라 그랬냐? 그 말에 제가 그랬죠. 이렇게 사는 게 뭔데? 아니다, 너랑 잘 어울린다. 여기 맛집이라고 유명하긴 하던데 돈 많이 주냐? 얼마나 주냐? 저는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주문 안 할 거면 나가. 그 말에 어머님 발끈하시더군요. 내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일개 직원 주제에 네가 사장이야 사장이 너 이런 식으로 손님 쫓아내는 건 아니야.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다른 손님들까지 쳐다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쫓아낼 만하니까 하죠. 제가 사장이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손님 안 받으면 그만인데요. 제 가게에서 나가세요. 그쪽들한테 줄 밥 없거든요. 제 말에 전시모 비웃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네가 무슨 여기 사장이야. 너네 사장한테 다 말해줄까? 어디 잘려볼래? 그 순간 갑자기 그 테이블 위로 소금이 촥 뿌려졌습니다. 전시모 놀라서 일어나고요. 쳐다보니 저희 엄마셨어요. 여기 내 딸 가게 맞아. 어디서 재수없게 여기로 와?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 죽어라 일만 시키고 가증구박했던 주제에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밥 처먹으러 왔는데 당신 애들한테 줄 밥 없어. 꺼져. 엄마 말에 전시모도 부들거리더군요. 어디다가 소금을 뿌려. 그리고 여기가 얘 가게라고. 그래 이거 우리 가게다. 내 딸 이혼하고 나니까 일이 아주 술술 풀리더구만. 볼 것도 없는 거지 같은 집 주제에 시댁이란 이유로 내 딸 잘 도구박했지.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복장 터지는데 어디 와서 아직도 시건빵을 떨고 있어. 당신들이 뭔데? 저희 엄마 그렇게 큰 소리 내며 화내시는 일 거의 없는데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말에 전 남편도 발딱거리고요. 거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누구더러 시건빵이니 뭐니 그러세요. 너나 가려서 해. 네가 뭔데? 어린 내 딸한테 온갖 입바른 소리를 해서 결혼까지 해놓고 그 집에 처박아두고 나 몰라라 했지. 내가 너네 집 찾아가서 뒤집어 웃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됐고 당신들 나가. 밥 안 팔 거니까 당장 나가. 식당 좀 잘 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시모와 전 남편이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단골 손님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이 이봐요. 사장이 안 판다잖아.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 안 보여요. 자리 차지하지 말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밥 먹는데 웬 소란이에요. 엄마의 말을 들은 다른 손님들도 입을 모아 전시부모와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요. 제 편을 들어서 대신 뭐라고 해주신 그때 그 손님들 참 고맙더라고요. 전시모도 악착같이 뭐 이런 집이 다 있냐 어디 손님을 쫓아내냐 난리쳤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쫓겨나듯 저희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그 가족들 쫓아내고 웃으며 기다리고 있는 손님 들어오시라 했고요. 전시부모와 전남편 나가고 저희 엄마는 손님들께 식사하는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손님들 오히려 괜찮다며 얘기 들어보니 못된 인간들이라면서 오히려 저와 엄마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감사하다며 음료나 주류 비용은 서비스라고 하셨고요. 저희 가게 와서 속 긁는 소리 한 건 너무 짜증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쫓아내버렸던 상황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이혼한 게 생각할 때마다 속에 뭐가 얹힌 것처럼 갑갑했는데 그 일 잊고 조금은 후련해졌다고나 할까요? 전 남편 놈은 나중에 아들 면접 교섭 때 만나서 엄마 돈 잘 버냐 차는 못하냐 꼬치꼬치 캐물었다는데 참 끝까지 찌질하고 재수없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뭐 어쩌려고요. 저희 아들도 아빠 불편하고 같이 있기 싫다 해서 면접 교섭이라고 만나봤자 얼마 안 있다가
보기 일쑤더라고요. 남편으로도 참 별로였지만 아빠로는 더 별로인 그 남자. 제 눈에 콩깍지가 잘못 씌어서 결혼까지 하고 마음고생하며 살았네요. 그때의 저를 떠올리면 아직도 씁쓸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지만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생활에 더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시절도 결국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낫고요. 이제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과거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